오늘은 전자부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어, 다이오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오드는 반도체의 성질을 이용을 한 겁니다. 반도체는 무엇인가?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도체는 전기가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는 전기가 통하는 도체의 역할을 했다가 어떤 조건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도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반도체를 이용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부품을 아주 소형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RLC 회로, 저항, 그다음에 코일, 콘덴서를 이용을 해서 수많은 종류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전자 회로를 또는 전기 회로를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RLC 회로는 뭐 열도 많이 나고 부피도 크고 그래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도 적게 나고 또 전력 소모도 적고 그리고 크기도 아주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인 소자가 나왔습니다. 전자 소재가 나왔습니다. 소재를 가지고 전자 회로를 꾸며서 이제 전기 회로에 들어가는 소자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 전자 소자 중에 이제 뭐 가장 우리가 단순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또 굉장히 작죠. 그것이 이제 다이오드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리가 듣기를 이 다이오는 요즘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LCD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봤죠.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는 얘기입니다. 리퀴드 크리스탈 디스플레이인데 LED 또는 OLED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OLED가 됐든 LED가 됐든 그 LED는 이제 같은 건데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입니다.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 그래서 전자가 떨어져 나갈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그 에너지가 빛에너지가 방출되는 그것이 바로 LED,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입니다. 빛에너지가 발생되니까 두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첫째는 조명기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D 등 같은 경우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전력 소모가 적죠. 전력 소모가 적다는. 그래서 이 반도체 성질을 이용하면 전력 소모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LED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을 구성하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그런 LED를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가 빛을 방출할 때 그 방출하는 빛이 특정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런 LED가 이제 개발이 됐을 경우에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자연색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빨, 노, 파 이 세 개의 색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이 빛을 가지고 자연계에 있는 색을 따라 할 수 있고 자연계에 있는 색을 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빛에너지를 만드는 다이오드를 가지고 활용하는 조명기구 또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요즘 뭐 자동차에 아주 좋은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고 있죠. 또 자동차의 어떤 그 전조등 이런 것들이 또는 후미에 있는 등들이 다 LED 등으로 장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LED도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자동차의 모듈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많이 쓰고 있는 것은 이제 센서입니다. 이 다이오드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센서인데, 반도체 중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가 흘렀다가 또는 흐르지 않았다가 이것이 반도체라고 그랬습니다. 어떨 때는 도체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부도체가 되었다가. 그러면 어떨 때 전기가 흐르고 어떤 때 전기가 흐르지 않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반도체는 열을 가했을 때 전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어떤 반도체는 빛을 쬐어주면, 외부에서 빛을 쬐어주면 갑자기 전기가 흐릅니다. 빛이 없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질을 가진 반도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어떤 조건을 걸어주느냐, 어떤 조건을 걸어주느냐,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가 흐르고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는 그런 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많은 소자들이 어떨 때는 전기가 흘렀다가 어떤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았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기가 흐른다고 하는 것은 음전하가 이동하는 거라고 우리가 처음에 배웠습니다. 음전하가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는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반도체를 붙인 겁니다. 성질이 다른 두 반도체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여기에 전공이라 그랬어요. 전공.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반도체와 그걸 갖다가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P형 반도체와 전하가 많은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두 개를 붙여요. 근데 이 두 가지를 그냥 붙여 놓으면 이 전체가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 버립니다. 이제 음전하는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또 이 전공은 또 이 음전하 쪽으로 이동을 해서 서로 다 그냥 결합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배터리 같은 경우 그렇지 않습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가 화학적인 물질을 이용을 해서 양전하와 음전하를 서로 나눠 놓은 거예요. 나눠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음전하가 양전하로 다 이동해 버렸다. 그래서 전기적 평형 상태를 이루었다. 그걸 갖다가 배터리가 방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전하의 이동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도 여기에 이제 양공과 음전하가 서로 다 결합을 해서 전기적으로 평형을 이루어 버리면 이거는 이제 뭐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이 두 이렇게 반도체 사이에 전기적 이동, 전하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의 레이어, 하나의 벽을 설치해 둔 것이 바로 공핍층이라고 합니다. 장벽인 거죠, 장벽. 그래서 음전하와 양전하가 서로 결합을 해서 이 물질 전체가 전기적으로 평형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장벽을 만들어 두고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붙입니다. 이것이 다이오드의 하드웨어적 구조입니다. 하드웨어적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걸 갖다가 어디에다 쓰는가 하는 거죠. 첫째, 이 다이오드에 연결해주는 전원의 극성에 따라서 회로가 형성이 되지 않게도 됩니다. 회로가 형성이 안 됩니다. 회로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회로가 서로 연결이 되면 요 전구를 붙여놨네요. 전구에서 불이 켜져야 되는 거죠. 불이 안 켜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왜 끊기게 되는가? 여기에 이제 전원을 여기다가 플러스 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여기에 인가가 돼요. 그러면 아까 N형 반도체는 음전하가 많다 그랬거든요. 음전하가 어디로 가는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옆으로 음전하가 이 플러스 극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는 이제 음극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극이 여기다가 인가가 되니까요. 여기에 있는 것들 양공들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극의 단말로 갖다 들러붙는 거죠. 그럼 이 중간은 결국 이 양단에는 아무런 전하의 이동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회로는 전하의 이동이 없는 상태. 그래서 불이 안 들어옵니다. 자, 그러다가 이거를 변경시켜 보는 거죠. 뭘로? 이게 전원에 인가되는 전원의 극성을 바꿔봤어요. 바꿨더니 여기다가 플러스가 인가되니까
이쪽에 있던 플러스들이 이쪽 플러스가 들어오니까 이 안에 있는 플러스들이 나 같은 것끼리니까 서로 싫어하고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이쪽으로. 플러스 극이 인가가 되니까 난 같은 플러스 극이가 싫다 하면서 이쪽으로 가게 되고, 또 여기에는 음전화가 인가가 되니까요. 여기도 음전화인데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극이 걸렸네. 나 얘 싫다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장벽을 넘어가는 겁니다. 장벽을 넘어갈 만한 힘이 생긴 거예요. 이걸 걸어주니까. 아까 원래 PN 접합 사이에는 서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을 해놨다 그랬잖아요. 공핍층. 그런데 이쪽에서 걸어주는 이 음전하로 인해서 생긴 반발력이 그 장벽을 뛰어넘을 정도로 커서 음전하가 그거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쪽으로 플러스 쪽으로 전하의 이동이 된 겁니다. 전하의 이동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죠. 그래서 이 회로가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불이 켜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이 뭐 이 극성에 따라서 전류가 안 흘렀다가 전류가 흘렀다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걸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능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교류입니다. 여러분 노트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 보면 뭘 쓰죠? 아답터를 쓰죠. 아답터. 또는 이제 큰 전자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아답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전원부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답터는 왜 필요한가요? 예, 전자제품들은 혹은 여러분들의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직류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직류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전기의 종류가 직류와 교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들어오는 그 전기는 교류전기가 들어옵니다. 왜 교류전기인가요? 예, 생산될 때 교류전기로 생산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기가 막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요. 그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생산되는 전기가 교류전기가 생산이 되고, 그 교류전기를 그대로 가정에까지 전달해 주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의 생산에서부터 부하단까지의 공급이 다 교류 전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전자제품이나 각 모듈들은 직류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류전류를 직류전류로 바꾸어주는 아답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작은 부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아답터를 달 수가 없잖아요. 아답터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사용을 하면 특정 방향, 반대 방향으로 교류의 반대 방향 성분을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다이오드에 이제 정제할 때 하는 정자를 써서 정류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이오드는 자동차의 여러 모듈과 부품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오드의 이 구조, 다이오드의 어떤 역할과 기능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보겠습니다.